저는 올해 38살 된 남자입니다. 저는 귀여운 딸과 연예인같이 예쁜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얼마나 예쁘기에 연예인같이 예쁘다고 하냐? 김태희만큼 예쁘냐? 혹시 팔불출이냐 하시겠죠? 예, 다 맞습니다. 제 아내 김태희만큼 예쁘고요. 저 팔불출인 것도 맞습니다. 화난 일 있다가도 아내만 보면 화났던 일이 싹 잊혀지고 저도 모르게 해벌레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결혼할 때 제일 부러워한 사람은 제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기 전 친구들을 불러 모아 얘들아,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소개시키자. 친구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뻥치지 마 임마. 솔직히 말해. 어디서 모셔온 분이야? 오늘 뭐 촬영 있었어? 라고 하면서 제 말을 믿지 않더군요. 그러자 아내가 제 팔짱을 살짝 끼며 친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송라이라고 합니다. 희철 오빠랑 5개월 전에 운명처럼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요. 저희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오빠가 친구분들 얘기를 많이 해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제 말이 뻥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하는 표정으로 다시 입이 떡 벌어지더니 서로 손을 내밀며 라이에게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희철이하고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박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녀석 말은 반이 뻥이라 믿을 게 못 되고요. 제가 희철이하고 제일 친합니다. 김수영입니다. 집에 무거운 거 옮길 거 있거나 힘든 일 시키실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만사를 제치고 달려가겠습니다. 야, 어디서 작업을 걸어. 너희들 우리 라이한테 눈독 들이면 다들 최소 사망이다. 야, 나 오래 살고 싶어. 그럴 일은 절대 없는데 어쨌든 희철아 부럽다 임마. 희철이 너 아무래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야, 나라가 뭐냐? 라이씨 정도면 전생에 지구를 구했다. 희철아, 너 전생에 독수리 오형제였나 보다. 네가 짱이다. 친구들뿐 아니라 라이랑 함께 다니면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흘낏 쳐다보고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혹시 연예인이세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라이는 어딜 가나 집중받았고 그 옆에 있는 저는 언제나 흐뭇했습니다. 라이와 저는 제 병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치과 의사이고 아내는 제 환자였습니다. 화이트닝을 하고 싶다며 들어오는데 저는 환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아무 말도 없이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제가 봐왔던 여자 중에 가장 완벽한 외모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얼굴도 몸매도 걸음걸이도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더군요. 제가 넋이 나간 듯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니 라희가 묻더군요.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송라희 환자 도둑이죠? 네? 제가요? 지금 모른다고 시치미 떼시는 건가요? 방금 제 마음을 훔쳤잖아요. 어머, 제가 그랬나요? 그럼 벌 받아야겠네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을게요. 대신 밥 사세요. 반주도 함께. 그때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저는 태어나고 처음으로 여자에게 작업이란 걸 걸어봤습니다.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처음 보는 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고 라이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제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반주를 곁들인 밥을 먹으면서 첫 만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 말에 많이 당황하셨죠? 잠깐 당황하긴 했지만 기분 좋았어요. 제 눈엔 진심이 보였거든요. 라이는 미술을 전공하고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귀던 사람이 있었지만 둘 다 헤어진 상태였고 외로운 상태에서 서로를 만나서인지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닮은 곳이 많은 듯 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양쪽 부모님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상견례 하는 날 저는 라희의 부모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희의 언니는 라희랑 모든 것이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코도 눈도 얼굴형도 누가 봐도 자매다 할 정도로 닮았는데 라희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인물이 영 아니신 겁니다. 당신 닮은 딸 말고 예쁜 딸 낳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라도 올리셨나 보다 생각도 했지만 아무리 기도빨이 좋아도 이렇게 완전히 딴 세상 사람 얼굴을 내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닮은 구석이 하나 없다. 볼수록 신기하다. 상견례 내내 저는 라희 부모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는 실례가 될까봐 차마 내색하지 못했고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저는 라희에게 물었습니다. 라희야,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뭐가 궁금해서 그렇게 심각해? 라희야,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나 너의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네가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니까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고 네가 차마 말하지 못한 게 있더라도 너를 비난하지 않아. 누구나 말 못할 비밀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라희야,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겠어. 혹시 어머니, 아버지, 새아빠, 새엄마니? 너 혹시 언니랑 같이 입양돼서 온 거야? 제가 아주 심각하게 물어보는데 라희는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듯 깔깔 웃었습니다. 난 또 무슨 얘기라고. 하도 심각해서 완전 긴장했잖아. 입양은 무슨 입양이야. 우리 갓 태어났을 때 엄마가 안고 찍은 사진도 있어. 우리가 엄마 아빠랑 좀 많이 안 닮았지? 그런 소리 많이 들어. 그래서 오빠처럼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우리 친엄마 친아빠 맞아. 언니랑 내가 엄마 아빠랑 얼굴은 안 닮았는데 발가락은 완전 닮았어. 왜 그 김동인인가? 배따라기로 유명한 소설가. 그 사람 소설에도 그런 소설 있잖아. 발가락이 닮았다. 우리도 그 과야. 엄마 아버지랑 다른 데는 안 닮았는데 발가락만 닮았어. 피는 못 속이는 거잖아. 그래. 진짜 신기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라희 너랑 언니는 일종의 돌연변인 거야? 친척들 중에는 닮은 사람 없어? 왜 부모 안 닮고 고모 닮았다거나 할아버지 닮았다거나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랬더니 라희는 제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볼지 몰랐는지 살짝 당황한 듯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닮은 사람 있지. 나 이모 닮았어, 이모. 사람들이 엄마보다 큰 이모 닮았대. 아, 그렇구나. 엄마랑 이모가 완전히 다르게 생기셨나 보구나. 큰 이모가 완전 미인이신가 보구나. 혹시 나는 네가 입양된 거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야. 이제 내 마음이 가볍다. 그렇게 상견례를 끝내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고 드디어 우리는 결혼하게 됐습니다. 라희는 원래도 예쁜데 신부 화장하고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으니 눈이 부실 정도로 예뻤습니다. 결혼식에 온 친척, 회사 동료 모두 신부를 보면서 연예인 같다느니
외국 배우 누구 닮았다느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부가 부모님은 하나도 안 닮았네 하기에 발가락은 닮았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했죠. 라이는 결혼식 내내 결혼식장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저는 구름에 붕 떠있는 듯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내 싱글벙글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이 끝난 후 하객분들 식사하시는 곳에 가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일일이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자 저 끝에서 어머, 라이랑 새 신랑 왔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라이는 못 들었는지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라이야, 저기 누가 부르시잖아. 저쪽에 먼저 인사하러 가자. 제가 라이를 불러 세우니 라이는 살짝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인사하러 가야지. 마지못해 가는 사람처럼 억지로 발걸음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꾸벅 인사부터 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라희하고는 어떻게 되시는지. 나 이모야, 이모. 나는 라이 큰이모. 이모님이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저는 허걱 했습니다. 분명 라이가 큰이모를 닮았다고 했는데 큰이모는 라이하고 손톱새 때만치도 안 닮았더라고요. 굳이 비유하자면 라이는 황진이, 큰이모는 여장한 임꺽정 같다고나 할까요? 도저히 닮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사이였죠. 제가 혹시나 잘못 들었나 해서 이모님한테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저 작은 이모님 아니시고 큰 이모님 맞으세요? 그럼 내가 큰 이모, 여기는 작은 이모, 여기는 막내 이모야. 라이가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내가 바쁠 게 뭐 있어. 이렇게 와서 신랑 얼굴도 보고 좋네. 의사랬나? 네, 치과 의사입니다. 세상에, 라이가 사람 잘 골랐네. 그렇게 고생하더니. 라이야, 고생한 보람이 있다. 너 하길 잘했어. 그러자 라이는 큰 이모님을 보면서 말을 않고 표정으로 뭐라고 말을 하더니 오빠, 우리 빨리 다른 데도 인사 가야지. 뭐해, 어서 가자. 하면서 저를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라이가 가자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인사를 다녔고 결혼식은 그렇게 풀리지 않는 커다란 물음표를 남기고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표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순간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그곳은 우리 둘만의 파라다이스, 큰 이모님을 떠올릴 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 장인 장모님을 마주할 때마다 풀리지 않는 출생의 비밀이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궁금증을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자꾸만 출생의 비밀이 어쩌고 큰 이모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이네 어쩌고 하면 라이도 짜증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궁금증을 눌러 가라앉히고 신혼생활에만 집중했습니다. 누구는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저는 결혼은 참 잘한 짓이다 싶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황홀했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미친 짓이다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너무 황홀하게 신혼을 보내서일까요? 우리 둘만의 신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거든요. 저는 너무 기뻤죠. 요즘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애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도 다니고 시험관도 하고 힘들게 아이를 가지는 사람도 많던데 결혼하고 단 3개월 만에 아이가 들어섰으니 저는 완전 행운하고 복받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달리 라희는 아이가 생긴 것이 별로 기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좀 불안해 보였고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더군요. 라희야,
요즘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걱정은 무슨. 아닌데? 그래. 아이 생기고 나서 네가 어딘지 모르게 생각이 좀 많아 보여서. 아니면 다행이고. 응. 애 가지면 여자들은 원래 좀 심란하고 그래. 그런데 오빠는 우리 아기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 나는 오빠 닮은 아기 나왔으면 좋겠어. 첫 딸은 아빠 닮는다잖아. 오빠 닮은 딸이든 아들이든 나왔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야. 딸이면 당연히 라희, 너 닮아야지. 나는 맨날 라희 닮은 딸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라희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오빠 왜 그래? 왜 오빠 마음대로 기도를 해? 기도하지 마. 기도 취소해. 라희의 반응에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라희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죠. 첫째는 무조건 오빠 닮은 애 낳을 거야. 나 닮은 애 절대 안 낳을 거야. 알았어? 왜 아무 대답이 없어?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 취소하라고. 너 왜 그래? 소리 지르니까 무섭잖아. 알았어. 기도 안 할게. 안 하면 되잖아. 안 하기만 하면 어떡해. 취소까지 해야지. 자, 손잡고 취소 기도하자. 라이는 제 손을 잡고 제가 한 기도는 완전히 잘못된 기도이고 기도를 완전히 수정하니 이번에 하는 기도를 진짜로 생각하시고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오빠 닮은 아이 낳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라이가 하도 그러니까 기도 취소하겠다. 앞으로는 그런 기도 안 하겠다 대답은 했지만 사실 저는 제가 한 기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라희를 꼭 닮은 딸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라희의 출산일이 다가왔고 라희는 아이를 낳으러 가기 전에 많이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오빠, 나 괜찮겠지? 잘할 수 있겠지? 오빠 닮은 예쁜 딸 나오겠지? 응, 그렇겠지. 라희야, 너무 걱정하지 마. 마음을 편히 가져. 자, 심호흡하자.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지, 잘한다. 라희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우리 라희, 사랑해. 라희는 걱정 한가득 안고 분만실로 들어갔고 저는 라희가 무사히 아이 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귀여운 공주님입니다. 보통 딸이 나오면 예쁜 공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병원 간호사는 귀여운 공주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남녀평등 시대니까 예쁘다 잘생겼다라는 말 말고 귀엽다로 통일하나 보다 했죠. 그런데 불과 몇 분 후 저는 그 간호사가 왜 귀여운 공주님이라고 했는지 한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남녀평등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솔직하게 느끼는 그대로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간호사의 품에는 여장을 한 귀여운 아기 임꺽정이 안겨 있었습니다. 보통 아빠들은 아이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거나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간호사 앞에서 허걱 감탄사를 뿜고 말았습니다. 순간 간호사도 놀라고 저도 놀랐죠. 그래서 저는 급히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애가 너무 귀여워서요.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너무 귀엽네요. 축하드려요. 간호사는 아이를 신생아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바로 라이에게로 갔죠. 라이야, 고생했어. 아기 너무 귀엽더라. 귀엽기만 해? 안 예뻐? 아기 어때? 누구 닮았어? 아까 아기 보여주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못 봤어. 어때? 오빠 닮았지? 응? 그렇지 뭐. 아이는 저도 안 닮고 라희도 안 닮고 큰 이모님 빼박이었지만 저는 차마 힘들어하는 라희 앞에서 큰 이모님을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커가면서 얼굴이 수십 번도 더 변하니까 점점 저나 라희를 닮아가겠지. 속편하게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그런데 아이는 시간이 지나도 얼굴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여장한 임꺽정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아이 돌잔치를 하게 되었죠. 가까운 친지분들, 친구들 불러다가 돌잔치를 했고 큰 이모님도 돌 축하한다면서 돌반지를 사오셨더라고요. 저는 보면 볼수록 신기했죠. DNA의 신비란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돌잔치 식당 안에는 여장 임꺽정이 어른 하나 아이 하나 둘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이모님에게 우리 송이가 큰 이모님 판박이에요. 우리 송이는 100% 외탁했네요. 얘기했더니 이모님은 그 얘기가 엄청 기분이 나쁘셨는지 정색을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송이가 왜 날 닮아? 지 엄마를 닮았지. 예? 송이가요? 에이, 아닌데요. 누가 봐도 완전 큰 이모님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눈썹 짙은 거랑 떡 벌어진 사각턱. 큰 이모님 빼박이에요.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니라고. 아니야. 정말. 내가 라이 생각해서 웬만하면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이런 소리 자꾸 들으니 억울해서 안 되겠어. 라이야, 나 사실대로 얘기해도 되지? 뭐 어때? 애까지 낳은 사이에 쉬쉬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얘기해. 설마 이혼하자고야 하겠어?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이모님이 뭔 폭탄 발언을 하시려나 보다. 이모님 입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느덧 라희가 다가와 큰 이모님 입을 틀어막고 이모 왜 그래? 혹시 취했어? 이모,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이쪽으로 잠깐 나와봐. 어서. 이모님을 계단 쪽으로 억지로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송이는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조심조심 아내와 큰 이모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계단에서 큰 이모님이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김서방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언제까지 숨길 거야? 그게 숨긴다고 숨겨지니? 애가 저렇게 태어나는데? 내가 오자마자 맥주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 왜 술에 취해서 취중진담 하려고 그래? 이모, 제발 좀 조용히 있어. 술 좀 그만 마시고 그냥 이모 닮은 거라 하면 되잖아. 얘, 쟤 솔직히 너하고 빼다 박았잖아. 그런데 왜 자꾸 나를 들먹여? 그리고 애가 엄마 아빠 닮지 뭐 때문에 나를 닮아? 내가 애 낳은 것도 아닌데 나 이런 후에 이제 그만 받고 싶어. 김서방한테 솔직히 얘기해. 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 고쳤다고. 지방 흡입하고 턱 깎고 코 2번 하고 쌍꺼풀도 2번 했다고. 그냥 말해. 저는 모르는 척 그냥 조용히 돌아서려고 했는데 그 순간 머리에서 현기증이 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계단 끝에서 휘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여섯 계단 구른 후 저는 라이와 큰 이모 앞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라이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라이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저한테 괜찮냐고 묻지 않고 들었어? 하고 묻더군요. 제가 들었다고 하면 라이가 집 나가버릴지도 몰라서 저는 못 들었다고,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라이는 반신반의하다가 조금씩 표정이 풀리더라고요. 이모님이 한 그 얘기는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라희를 사랑하니까. 라이가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며칠 뒤 라이는 저를 계속 속이는 것이 미안했는지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내 학창 시절 사진. 오빠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직접 봐. 저는 속으로 침착하자, 절대 놀라는 내색 하지 말자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는데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허걱 감탄사를 내뿜고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라이는 눈물을 굴썽거리면서 묻더라고요. 많이 놀랐지? 충격받았지? 아니, 나 하나도 안 놀랐어. 나 사실 그날 계단에서 이모님이랑 하는 얘기 다 들었어. 그때는 진짜 놀랐는데 오늘은 아니야. 그냥 손에 수전증이 있어서 모르고 떨어뜨린 거야. 진짜야. 그랬더니 라희는 속여서 미안하다며 제가 라이를 너무 예뻐해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해. 괜찮아. 과거가 뭐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그리고 얼굴이 뭐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라희는 마음이 예쁘잖아.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만 했죠. 라희가 말을 안 한 건 솔직히 좀 그랬지만 지금에 와서 뭐 어쩌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이고 내 귀여운 아기 여장 임꺽정의 엄마인걸요. 저는 한 번씩 임꺽정이 저에게 뽀뽀하는 꿈을 꾸고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며 깨긴 하지만 임꺽정이면 어떻고 황진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 알콩달콩 잘 살면 되죠. 제가 웃는 게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세 식구 예쁘게 살겠습니다.